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풀린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아마 재미난 또 뉴스를 방금 문자 받았죠? 매매 사업자 등록. 오늘 좀 깊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경공매 잘 배워서 매년 뭐 2억 했다가 3억 했다가 오늘 수억입니다. 수억 벌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1인당 부부 아니고 1인당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도록 하고 빨리 경제적 자유인이 되자. 그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상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걸 많이 했는데 오늘은 주로 이쪽으로 좀 치중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요리 해가지고 농지연금은 1인당 한 300까지 가능하죠. 부부 합산하면 600. 아마 주택연금은 한 2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하시면 200 플러스 월세 수입은 무한대 공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봅니다. 1페이지 2번. 은행권이 희망퇴직해가지고 만 40세. 자, 신한은행에 만 44세 넣었네. 부짐장이라도. 저도 만 55세가 되니까 연말이 딱 되니까 본부장 연락 왔어요.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가라 이면 나가달라 이 이야기고, 그 대신에 섭섭하지 함께 2년 6개월치는 봉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IMF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그 다음에 좀 남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2년 6개월치 퇴직금을 근무를 안 했지만은 그 챙겨드리겠다. 그 다음에 자녀들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신한 같은 경우도 뭐 자녀들 등록금 한 2,800만원, 그 다음에 자기 그 창업 자금으로 한 4천, 이래서 한 6천 정도 넘게 또 주는가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도 뭐 한 5억까지는 안 돼도 좀 많이 받았죠. 받았고 지금도 보니까 5억 받고 나갈까 말까 이제 많이 하는가 봐. 고민을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 나이가 벌써 44세 이상 많이, 그죠? 많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44세 넘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면 뭐 잘 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연금을 딱 이 준비를 미리 하면 쉬운데 그냥 이제 딱 퇴직을 하면은 막상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퇴 소식을 탁 퇴직하라고 연락을 받으면은 그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날 저녁이죠. 묘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랬죠. 부심장 보고 야 사직서 하나 분대 주라. 그래갖고 이제 받아가지고 사인하고 팩스 보내. 그래갖고 이제 만 55세에 나왔습니다. 만 55세. 근데 실제로 이제 100세에서 살거든요. 살면은 직장 다닐 때 뭐 저는 34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지금 55세 나와가지고 오히려 100세에서 살면은 그 45년 남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미리 안 하면은 상당히 큰 곤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합시다. 함께. 그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은행권 희망퇴직자가 최소 한 3,000명 정도 나오는가 봐요. 신한은행은 250명 나왔네요. 250명 정도 받겠다. 지금 이제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은행 지름도 많이 줄어요. 알게 모르게 은행 지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1000개 같으면은 점포가 지금 뭐 아마 조만간 이제 한 500개 정도로 줄 겁니다. 점포가 많이. 창원도 지금 5개 있다가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지금 창원에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다. 51세인데 100세 살면 나머지 49세는 9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다. 그죠? 그래서 100세대가 축복인지 재앙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 준비하기 나름이다. 준비를 지금 잘 하시면은 무리수가 않고 준비를 안 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거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재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주로가 부동산이 한 4억 되고, 그죠? 부동산이 한 4억 가까이 되고
현금 자산이 한 6천 정도밖에 없더라. 보통 이렇게 평균이 옵니다. 퇴직했을 때도. 그래서 참 이거 가지고 백세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 그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오래 살아요. 일이 없으면은 상당히 참 피곤해요.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평생 현역인데, 우리는 이제 온비더 공매 보면은, 그죠?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임대 공매 물건 있죠? 커피죠. 붙어갖고, 우리 창원의 종합운동장에 우리 커피점을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가지고, 한 6년, 그때는 5년이죠. 5년 했는데, 3년보다 2년, 5년 했는데, 한 달에 매출 한 2,500 올리고, 뭐, 인건비, 경비 다 띄고, 1,500 띄고도 한 달에 1,000만원씩 한 5년간까지 왔어요. 그럼 5년이면 6억 됩니다, 6억. 낙찰을 받고요. 공매 임대, 커피점이 많이 나옵니다. 경남도청에 커피점, 각 시청에 뭐, 세코에 커피점 있죠.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관공서에 있는 커피점, GS, 뭐, 소매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있으니까. 공매를 조금 마시면 전국에 어디든지 많아요. 영업할 수 있는 건 나이가 많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수강생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신마산에 5층에 그 신마산에 그 마산하포구 스포츠센터가 생겨가지고 커피 날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반을 했더니 자기 엄마가 바로 옆에 있대요. 그 신마산에 있는데 이제 공무원 정년퇴직도 하시고 나이도 있지만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점을 그 낙찰 받고 1,700만인가 1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해서 오픈한 뭐 원장님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이제 화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 걱정이에요. 이제 오픈하면 연락 온대요. 그래서 이제 5층에 그 바다 바로 보기 좋대요. 마산 신마산에. 그래서 그렇게 견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명은 명견 말리 놓은 거 보기에는 지금 젊은 애들은 막 120세까지 산대. 120세.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안 좋고. 이게 참 문제. 여러분도 아차 잘못하면 120세까지 산다. 이 말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자, 봅니다. 그래서 50대 적정 노후 생활비가 296만이다. 80대 이상은 부부면은 한 213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 원장님은 뭐 평생 인정하는데 지장 없겠죠? 그죠? 강의도 잘 하시니까,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주택연금에 적합하다. 그래서 20일에 481호. 자, 이런 이제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면요. 한 4억에 받으면은 여기에 한 7억 5천의 주택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월세는 무한대로 공짜입니다. 공짜. 자기가 공짜로 살면서 주택연금도 7억 5천에 해당되는 주택연금을 받고 플러스 다가구의 월세도 뭐 자기가 1가구 뭐 땡 되겠죠. 만약에 50만원만 해도 뭐 500만원 1가구 같으면 5가구만 해도 250이고 한 달에 매달 한 겁니다. 20일에 481호. 좀 아까운데 이게 이제 수강생이 들어간다 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수강생이 입찰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대강 눈치를 보고 수강생이 입찰하겠다 하면은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전부 다 뺏겨요. 대부분이 7, 80분 뺏겨버리고 또 그리고 돈이 안 되면 또 안 들어가고 그렇게네 다른 수강생 낙찰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그 수강생 봐준다 해갖고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다가 막 물건이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오픈하겠습니다. 해야 여러분 좀 많이 써요. 아, 안 되겠다. 우리 수강생도 또 들어오겠네. 이래가지고 많이 쓰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만 한 돈 1,000만원 더 써갖고 또 보면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막 뒤에 보면은 조용하고 전화도 안 오고 보면 나중에 보면 떨어졌든지 아예 안 들어갔든지 안 들어간 거는 주로 돈이 모자라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건 많이 놓치는 게 많아요. 자, 한번 봅니다. 진해 용원이면은 우리 창원에서 아주 뭐 괜찮은 동네예요. 진해구에. 자,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여기 이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요 이제 비일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땅도 괜찮죠? 75평에 150평 해가지고 자, 지금요 7억 5천짜리가 3억 8천 되니까 2명 들어갔습니다. 이게 요번에 들어갔으면은 딱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왜 안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얘기세요.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딱 이야기했어요. 돈이 안 되지? 주로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이제 해보니까 이제 다가구는 또 대출이, 이 은행을 잘 찾아야 되는데, 또 이 다가구는 대출이 또 잘, 소액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작게 해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아파트 같으면 뭐, 그나마, 한 칸만 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임차인이 몇 명이죠?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임차인 많죠, 그죠? 임차인이 잔잔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요 간단히 보면은, 보증금 4억에 월세가 17만. 자, 이건 빼줍니다. 그럼 4억이다 그러면은, 월세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한 400 정도? 뭐, 좋다. 350만원 정도. 300에서 한 300 받겠죠? 300 보자. 월세 300. 300만원 받고, 요거를 자기가 만약에 이전했을 때, 낙찰 받고, 했을 때 300만원 받고, 월세를 받고, 그 다음에 7억 5천에 준하는 주택연금을 받고, 자기가 거주도 하고, 그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4억짜리 정도 사가지고, 아파트 그냥 있는 것보다는 4억짜리 아파트에 좋다고 가만히 앉고 노부부가 앉아 노는 것보다는 요거 사가지고 7억 5천에 연금 받으면 내가 볼 때는 200만원 받을 겁니다. 200만원 받고, 월세 300만원 받고, 이러면 한 달에 500인데,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에 있으면서 서울의 자녀들한테, 야, 너 엄마 아빠 이제 퇴직해서 돈도 없으니까 너가 뭐다 한 달에 100만원 3명이서 보내라. 그러면은, 2달은 보냅니다. 2달. 석 달부터는 배우자들이 터요. 자녀들의 배우자가 튼다니까요. 그 왜 자꾸 부모들은 보내고 지금 애 유치비도 모자라는데 자꾸 보내냐고 하들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막 괜히 가고 가정 싸움 난다고. 그럴 바에는 주택을 맡기고 이런 걸 바꿔는 좋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 팔고 내가 어떤 4억짜리 아파트 팔고 요거 낙찰 받고 알겠죠? 그럼 여기 한 200만원 주택을 받고 월세는 이제 꾸준히 이제 한 3, 400 위주로 들어오면 관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렇죠. 1층, 2층, 3층, 4층이네, 그죠? 4층인데, 아마 이 다가구는 이게 3개층을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축물 대량을 보면은, 1층은 사무소, 2, 3, 4층은 다가구,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가구와 10세대까지는 돼가 있다. 10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요. 건축물 대장에 이 오른쪽에 잘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몇 가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몇 가구요? 10가구 되어 있죠? 그럼 10가구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배당 쪽에 사람 15가구 이렇게 뭐 주로 일반 건축물 딱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가구니까 적당하게 임대를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일반 건축물 아니에요. 아주 적당한. 이 물건은 아주 탐나는 물건입니다. 괜찮은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사시면은 좋습니다. 은행 뭐 설정이 많아갖고 이제 경매를 당하고 전부 다 말소되죠. 말소되고 배당표는 예상 배당표 눌리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병지하고 요거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받아가죠. 쭉 소액 보증금도 받아가고 뭐 건재당 건재도 받아가고 결론적으로는 세입자들은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죠? 세입자들은 이렇게 이제 배당이 쭉 됩니다. 그게 자 세입자하고 싸움할 게 다시요. 다시. 세입자들 배당이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배당이 되죠. 되는데, 이제 못 받는 사람이 한 5천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4,500이 하나 있고, 3,000이 하나 있고, 1,500이 하나 있고, 이 네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할 수 없어요. 워낙 싸게 낙찰되다 보니까 줄을 넣었으면은 순서에 밀려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럼 요 사람들은 이사비를 호수당 한 200, 아마 2, 300 정도 주면은 보통 다 그냥 쉽게 아마 나을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내가 볼 때는 한 2-3달 이내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소유자 돼갖고 다 입주하고, 그죠? 자기도 쓸 거는 쓰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다시 할 건 다시 하고,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참, 이 물건은 아주 괜찮은 물건.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아주 좋다. 이겁니다. 7억 5천이 4억. 주로 그래요. 7억 5천이 한 4억. 이 정도, 한 52% 낙찰이 됩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면은 4억짜리 아파트 앉아있어요. 그냥 부부가 앉아가지고 뭐 일도 없고, 요거 있으면 일이 있잖아요, 또. 들락날락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한번 또 쓰레기 놓으면 또 갖다 버려야 될 끼고, 안 버리면 안 버렸다고 또 부셔줘야 될 끼고, 막, 그죠?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3번에. 자, 3번 오른쪽 봅니다.
이 썸네일입니다. 353가. 걸린 주택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더라. 55세 이상이 됩니다. 걸린 주택이 뭡니까? 상가주택.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거도, 지금은 또 법을 바꿔가지고 주택연금 받아주겠다. 그런다. 그리고 또 주택연금을 잘 알면은 노후가 들어간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올랐고 지금 많이 지금, 연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은 서서히 내려온 거고, 지금은 경착륙, 우당탕탕 내려오는 거예요. 우당탕탕. 내려오니까 가격이 막 엄청떨입니다. 빨리 지금 주택연금 맡기는 게 좋겠냐. 내 생각 그래요. 내 생각은. 그 서울에 부모님들이나 누구 계시면은 빨리 주택연금 맡죠. 부모들이 계시면은. 알겠죠? 특히 촌도 마찬가지. 촌에 뭐 주택이 뭐 4억 5억짜리 경매는 많이 나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낙찰은 뭐 1억 5천 2억밖에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촌에 갖고 있는 주택도 가급적이면은 부모님 설득해서 주택은 맡기세요. 아시겠어요? 자꾸 치고도 소멸되잖아요. 일본도 지금 빈집이 860만 채, 우리나라도 150만 채입니다. 빈집이 계속 지금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주택 맡기면 좋겠다. 특히 서울, 경기도는 아파트 아직까지 고점이니까 시골에가 아직까지 조금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맡기면 좋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 맡기면은 뭐 10억 맡길 거 뭐 한 5억, 6억밖에 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연금 받으면 반밖에 안 되죠. 200만원 받을 거 100만원 받으면 찜을 쓸지. 그죠? 평생 동안 받을 건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동영상은 이렇게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동영상은 네이버나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 이름만 넣고, 황경진 넣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되는데, 자, 농지연금이 29강이 좋을까? 1061강 보면 좋을까? 뒤가 좋다, 그죠? 최근 거고. 아무튼 앞에 거는 한 3년 전에 했으니까 또 농지법이 많이 바뀌었죠. 법이라 하는 것은 자고 나면 바뀌었대요. 저는 이제 법을 좀 외웠으니까 자고 나면 한 번씩 바뀌어 있어, 법이. 참,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29강도 좋은데 1061강도 된다는 거죠. 어디 가면 된다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 이름 넣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검색어에 1061강 하면 오죠. 자, 우리 연금이 통장들은 이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주택연금은 자, 이런 게 있어요. 맡길 때 아까 그것도 그래요. 낙찰 받을 때 아저씨는 67인데 또 베트남 부인을 맞이해서 47이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47살 배우자까지 다 줘야 되니까,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연수자 기준으로 성결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런 경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65세고 61세고 뭐 61세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주는데 보통 보니까 3억에 70세에 맡기면은 일반 주택은 92만원, 노인 복지주택은 78만 5천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73만 2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이 됩니다. 되는데, 금액이 한 20%, 23% 잡더라고. 보니까 주택연금 비하면은. 그래서 왼쪽 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주택연금 종신형표입니다. 70세에 3억 같으면은 90만 2천원. 그죠? 예로 뭐 7억이다, 나 주택이다, 60세다, 이렇게 하면은 15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농지연금인데, 농지연금은 70세에 3억이면은 127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인출형, 나 대출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요, 70세에 3억이다 하면은 원래는 127만원인데 8,100만원은 이 대출이 됩니다. 인출을 하고 대출 8,100 있으면 꺼버리고 한 달에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받으면 된다. 매달. 이해가시죠? 뭐 대출을 안 받으면은 127만원. 대출 받는 사람은 8,100까지는 대출이 되니까 이제 조금 연금이 작아진다. 이거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9억짜리가 농지 9억이 감정 가격 90%인께는 한 8억 천 됩니다. 8억 천. 이리 되면은 막 부부 월 300은 막 확실해요. 월 300만 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제가 항상 이런 분 얘기하는 건 3억짜리 농지를 1억에 낙찰받아. 1억 2천에 낙찰받아. 1억 2천. 그러면은 1억 2천을 받으면은 대출 1억 된다. 그러면 2천 정도 여러분 돈 넣고 7억세 3.4%. 그러니까 뭐 이제 한 400 넣고 그럼 2천 한 3, 400 되겠죠. 2천 3, 400만 원 내고 그러고 그 3억이 한 5년 지나가면은 감정가 원래 3억짜리니까 내가 낙찰을 물론 1억 2천 받았지만 3억이니까 5년 지나가면은 아마 보니까 뭐 더블까지는 안 돼도 3억이 6억까지 한 5억까지는 올라가더라고. 알겠죠? 작게 뭐 4억, 5억, 막 이런 왔다 갔다 움직여. 10년 되면은 3억짜리가 뭐 이게 4억 갔다가 보통 8, 9억, 여러분 원하는 요 숫자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 3천만 원만 가 있으면은, 농지연금을 잘 하셔가지고, 유살부터 300만 원까지는 딱 놓으면은 좀 이유가 있죠. 그죠? 매달 300만 원 딱 놓으면 이유가 있고, 그것도 배우자 사모할 때가 준다고 하니까, 내 사모할 때 물론이고, 배우자가 백수를 사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밑에 넘어갔습니다. 한 장.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주택연금 가입이 증명서 하는 거죠. 증명서. 요거는 이제 104만 6천을 받네. 정액형, 그죠? 종신형. 104만 6천. 평생 동안에 국가에서 지급 보장하는 거죠. 주택연금. 자, 이런 걸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좋죠, 그죠? 주택연금은 내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이 거의 막, 좀, 적정한 수준 같아. 200만 원에 한, 아파트가 한 8, 9억 되고, 뭐 이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주택연금의 특징 봅니다. 특징.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받는다. 배우자까지. 그죠? 평생 받는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도 10원도 안 빼고 동일한 금액을 평생 준다. 안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업을 보장한다. 좋은 거죠. 국가에서 지급한다. 그러고 이제 상속이 되면은 되는데, 지금 이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으면은요, 이제 엄마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속 제도가 있거든요.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엄마는 1.5고, 자녀는 1.1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냥 자녀들이 그 옛날에 엄마가 돈벌이하고 다 아버지하고 한 거니까, 그 엄마가 상속 100% 다 받으셔가지고, 연금 반대 지장도 할 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녀 3명이 딸하고 아들하고 세 있죠. 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녀의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턴단 말이에요. 턴다 하는 게 무슨 말이고? 반대한다. 왜 엄마만 받아야 되나? 상속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도 받고 해갖고 받아가지고, 우리 가게에 도움이 돼야지. 그런 남편이 털고 배우자가 털어서 하면은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탁형으로 이제 하겠다는 신탁으로. 그래서 신탁으로 맡겨서 상속이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배우자가, 와이프가 주택을 받는데 제한이 없도록,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 가입 요건입니다. 가입 요건은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이야. 공시가격 9억이니까 시세로는 한 3, 4억 될 겁니다, 시세는. 그래서 저기 시골에, 특히 가평이나 양평 보니까 13억 되는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한 4억까지 막 떨어집니다. 나는 그런 게 참 탐이 나요. 그죠? 그런 거를 딱 하면은, 공시가 9억까지 되니까, 가격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한은 이제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본인하고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고, 이런 분께 추천한다. 해놨더죠. 자, 이건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뒤에 넘어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예로 주택을 20억짜리 맺기도 12억에 준하는 주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2억에. 표가 됐을 건데, 조김표. 조김표 아까 앞에 있었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니다. 12억 같으면은, 자, 여기 있죠? 자, 예로, 12억이 넘어도 12억에 준단 말이죠. 12억 주는데 60세 같으면 얼마가 12억이 같으면? 250만원이네. 250. 65 저 같으면 260만원, 270만원 정도 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12억이 넘어도 준다. 그러면은 예로 강남 아파트 같으면은 이제 요것밖에 안 준다네. 지가 30억짜리 몇 기도 요것밖에 안 주겠다는. 그죠? 30억 주는 게 최고 12억 한도로 준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확정 기간 방식.
이제 대출 상환 방식.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출을 꺼버려야 되지. 대출이 있으니까 금액이 작더라고요. 대출이 한 1, 2억, 3억이 있으면은, 남아있으면은 연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을 여러분들이 거의 완전히 해야 아까 말씀드리는 정확한 연금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농지연금은 전에 봤다, 그죠? 30% 정도는 대출을 그냥 꺼버리면 되니까 끄고, 예를 150 받으면 한 3천 빼고 120만 정도 받고 이러면 되니까. 주택연금은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주택을 몇 개라고 하면 대출이 있으면 좀 불리합니다. 연금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 주택입니다. 복합용도 주택 하는 것이 상가주택, 근린주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절반 이상이 이제 등기부나 건축 대량을 봐서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상가가 있어도 주택임금 받는다면 주택임금으로 받겠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도 됩니다. 예.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분양형은 이제 지금 2015년도 폐지됐어요. 노인복지주택이 저기 동백역에 있는데 그거 뒤에 이제 분양주택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대부분 다 임차도 임대 보증금 걸고 제일 유명한 데가 저기 삼성그룹에서 만드는 수원의 노블카운티 이런 데는 한 보증금 9억에 월세 부부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주면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목적 없어도 된다 말입니다. 된다. 자, 밑에 또 옵니다. 6번 봅니다. 6번에 보면 주택연금의 종류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 여기 그겁니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 신탁 계약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 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를 없이 주택연금을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뭐 89세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주택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자녀들 동의 없이 바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봅니다. 7번. 자, 7번에 보니까 주택연금에 적합한가? 원주에 보니까 주택인데 15억이 5억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아까 얼마쯤 됐죠? 아까 250만쯤 됐죠? 대강. 그죠? 12년 동안 12억만 치주니까 15억이라도 10억밖에 안 치주죠. 12억.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일에 2464. 그럼 원주에 내가 노후를 여기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 2464. 자, 봅니다. 자, 원주에, 그죠? 원주 지정년의 주택인데, 땅이 크네요, 그죠? 2,900평이고, 55평이다. 55평.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15억이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요. 금액이 변경이 되어, 여기는 떼버리고, 이게 맞습니다. 15억인데 5억에 떨어졌다. 3, 4%. 이게 좋은 거죠? 그죠? 15억, 3, 4% 받아서 100% 10억에 준하는 연금을 받는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봤죠? 10억에. 자, 땅은, 세 필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억짜리인데 5억까지 떨어졌다.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쭉 있다, 그죠? 아마 요 필지는 세 필지니까 아마 요거하고 요거 다 여기인데 이게 뭔가 모르겠네. 이게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주로 임야 같으면요. 임야 같으면 무덤일 수가 많아요. 파란문 이제 100평 그런 게 많습니다. 임야 같으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이 있다. 그죠? 있는데 필지가 여기 보면 대지가 있고 전이 크다, 그죠? 전인데, 계획관이죠. 전입니다. 좋죠, 그죠? 계획관이 지역 전이고. 하여튼 땅값은 14억 3,800이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진, 이런 주택이 한 동이 있고, 제시에는 뭐 그냥 깨워주는 거고, 요거는. 이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5억짜리다. 15억짜리인데, 쭉 보면은, 뭐, 다른 거는 크게 안 보이는데요. 일단,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럼 문제 없죠? 그죠? 임차인 없다. 없습니다. 임차인 없다.
은행 대출은 축협에 6억 7,100을 가지고 경매는 건다. 그죠? 설정은 채권 최고 한도는 8억 천이지만은 하여튼 지금 밀린 게 6억 7,100이다. 많이 나왔죠, 대출도.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막 경매 넣는 겁니다. 자, 이래서 농지점 뭐 내면 되겠죠? 농지점 될 겁니다. 자,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큰 막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억 낮춰받아서 예로 5억이다. 자, 조회 동향 볼까요? 몇 명 보는 거? 9명이, 옥션은 막 9명이 5분 이상, 1300 사람, 젤리 본 사람. 유효 조회란 열람 시간이 5분 이상 사람이 9명이더라, 그동안에. 그럼 이제 지적성도 있고 막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15억이 5억까지, 떨어졌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원주시에 있는, 원주가 어딥니까? 원주, 지정면, 원주의 지정면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택이다. 자, 아마 이 주택 같다, 그죠? 이 주택 같은데, 로드뷰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차가 잘 들어오네, 그죠? 아마 이 주택 같습니다. 그죠? 이 주택 보이죠? 주택이고, 뒤에는 주로 전이고.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대지에 주택이 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한 필지 농지는 맡기고, 요거 두 개는 주택형을 맡기고, 이래 또 연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쪼개가지고, 맞죠이니까, 저는, 전에 했잖아. 9억, 10억 되면은 300 받잖아. 이거 매도. 300 받고, 요거 가지고, 주택연금, 한 4억 정도, 이래가지고 또 연금 받고, 농정금도 받고, 그래 받는 거 괜찮겠네. 그죠? 그래 보이죠? 자, 요런 물건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자, 다시 봅니다. 문턱을 놔두겠다. 공시가 기준을 9억을 12억으로 이제 상향하겠다 말이야, 지금. 정부에서 상향했다. 그 시가 16억 주택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 내가 보니까요. 공시가 시가 16억짜리 공시가 9억인데 요 12억까지로 올리겠다. 그리고 10억 올리고 그 다음에 100세까지 수령할 뭐고 연금 대출함도 상향을 조정하겠다. 그 다음 월 지급금을 현행은 16만원에서 498만원인데 대출함도 확대해서 인상하겠다. 하여튼 지금 많이 타간 사람이 한 500만 타가는가 봐요. 그죠? 주택임금에. 자, 그 다음에 보증료, 요거는 이제 초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금액을 상향하는 걸로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어제 발표된 거예요. 작년 4월이네, 그죠? 4월인데 지금 아직 결론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우리 마산 하포구 산호동에 다가구가 나왔다. 다가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10513. 자, 여기 보면요. 하포구, 마산, 저기 하포구 산호동에 땅이 114평이고 109, 땅이 크다, 그죠? 다가구인데, 다가구에 땅이 114평 큰 거죠?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이제 쭉쭉 이제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다가고 있네. 행운빌이다, 행운빌. 자, 행운빌이고, 근데 금액은, 이게 여기서는 안 팔리죠? 때가 되면은, 64%한 7억에, 5억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리다 적당하게 팔리고 보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이 대지인데 114평이다. 이렇게 보고요. 쭉 봅니다. 보면서 임차인 좀 있네, 그죠? 임차인이 쭉 이름이 있네. 있고, 지금도 임차인을 보면은, 현재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억. 그러면 10억이라 봐도, 10억이라도 봐도, 잘하면 1000만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구조가. 그죠? 전세가 11억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렇고, 지금 이게, 임차인은 18명 이났는데, 이게 이제 배당 요구한 사람은 18명 안 될 거예요. 근데 임차인 되게 많다, 그죠? 생각보다는 많네요. 이런 것들은 건축 무대량을 탁 눌러보면은
위반 건축 노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가구다. 원래는 12가구, 그죠? 12가구인데 여기 보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각 층별로 4가구씩, 그죠? 12가구인데 인원이 많은 거는 이 보면은 조금 요거는 각 층별로 4세대니까 거의 맞겠네. 거의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막 들어서 그렇구나. 요거는 이제 따블 된 게 많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이리 대주고 갖고 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많으니까 아마 위험 건축물은 아니고 여기 따블 대수가 있습니다. 고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네. 고시가 있네. 그래서 7천만 원.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7천 원, 이거는 따블 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요거는 요 금액은 없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앞에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4명은 빼면 됩니다. 그러면 1억 3천, 1억 9천, 한 2억 한 7천 되겠네. 그럼 1억에서 한 3억 빼면 그것도 한 8억 정도 임대가 나가는 물건입니다. 괜찮은 물건이죠. 지은지는 얼마고? 지은지는 보존 등기일이 2011년 등기에는 적당합니다. 10년 적당하고, 이게 이제 한 절반 정도, 다음에 3차, 그죠? 한 7억 정도, 5억 정도, 이런 놓으면 괜찮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전국에 다 자기 동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자, 8번입니다. 8번. 광주은행 경량로 지점에 보증금 7억인데 여러 업체가 있는데 요것도 경매해 놓았습니다. 상가입니다. 옵스테이네요. 그죠? 옵스테이. 22-4067. 그래서 은행이고 지금 보면은 전국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경매가. 여기 보면요. 광주광역시 동구에 142평이다. 그죠? 18억이 8억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은행 지점입니다. 지점도 있고, 평수 크니까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렇게 된 건물이다. 그죠? 자, 은행에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임대를 잘 놨다가, 나간다고 통지 받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월세를 1,000만원씩 받다가, 자, 2달 뒤 나갑니다. 보증금 1억 하고 챙겨주세요. 나갑니다. 통지 받으면 머리가 탁, 찌릿찌릿하죠? 저도 그런 기억으로 한번 겪었던 게 있으니까 아주, 좀 피곤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빨리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이,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1층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봅니다. 업무요, 그죠? 은행에 있다. 주식회사 KM 메디칼도 있고, 같이 두세 군데 쓰는가 봐요. 은행에서 7억 5천이다. 7억 5천, 7억 5천 정도 보증금을 줬는지 그렇습니다. 그죠? 광주은행에서 건저당을 잡고 쭉 했네. 또 신한은행도 벌써 또 옆에, 누가 지점을 했는지, 자우전 이게 은행권에 점포를 많이 냈네. 임대를 놨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처분이 붙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광주은행 건조당에 가처분하겠다. 근데 오른쪽 원견에 소멸되어 있더라. 이러면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부는 요거 딱 보시고요. 소멸 쫙 쭉 넣어줘. 소소소소. 이래 보면은 이건 문제 없어요. 알죠? 근데 이게 가처분의 오른쪽에 소멸 아니고 빠른 것으로 인수가 높이면은, 이건 좀 문제 있겠구나. 그거는 저하고 또 상의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소멸서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문제 없다. 자, 이랍니다. 여보야, 이거 문제 없는데? 쭉 보다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남편이 보죠. 이건 나는 뭐 봅니까? 오른쪽 봅니다. 이거 문제고 낮춰봐도 되겠네요. 이랍니다. 그러면 남편 말입니다. 야, 우리 와이프 많이 배웠네. 저기 그냥 턱 해더니, 이거 아무 문제 없는데 낙찰받잔다. 그죠? 왜냐, 그러면은, 또 이거죠. 건저당이 광주은행에서 2015년 10월 27일인데, 12월 22일 날에 사업자가 됐다. 누가 된지 모르겠는데, 저거네. 은행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뒤니까 문제 없죠.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낙찰받아도. 옛날에 경매산 겁니다. 옛날에 19억인데 4억에 샀네, 이 사람. 10년 전에 4억을 사가지고, 어쨌습니까? 19억짜리를 4억에 사가지고, 100만 2평을 사가지고, 자기는 광주은행에다가 임대도 놨고,
또 신한은행 또 그 무슨 조그맣게 또 면적을 좀 빌리는 거 신한은행에서 놨고 또 기금에도 해먹고 하여튼 이 사람은 64까지 노는 거 보니까 등기부가 대단하게 상당히 이렇게 막 전략가입니다. 아주 재력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그래서 이제 이 법인들은 있는데 이제 은행에 이런 데 피해를 끼치는 건 괜찮아요. 60억씩. 개인한테 끼치면 안 됩니다. 그죠? 은행에는 뭐 100억, 200억 뻥겨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알겠어요? 막 연말에 상각하면, 대소 상각하면 되고, 안 넣으면 합니다. 실무자는 피곤하죠? 검사고, 이제 검사 받고 나오고 확인서 써야 되고, 이제, 야, 니가 돈 묻고 많이 내준다.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막 넣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 지름일이 나오면은, 이걸 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일층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위치도 강주에서. 자, 은행의 지점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대한적십자사 연수원인데 공매로 오더라. 기타 일반 재산. 이거는 이제 우리 신탁공매죠. 신탁공매. 전망인데 전망 뭐 틀다 그죠? 전망이 매우 좋다.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공매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좋은 게 굉장히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 돈이 없네. 그죠? 내가 보조무에 돈이 없네. 이게 이제, 입맛만 다시고, 다니다 보면 또 때가 되면은 돈이 다 모입니다. 때가 되면은. 돈이라는 거는 막 만들어진다고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은 또 생깁니다. 자, 봅니다. 그죠? 수련시설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뭐 1800평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겠죠. 명도 책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일반 재산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한적십자사, 이 소유자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이나 관공서나 등등 하는 거는 대부분 요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입이나 새마을고 가서 옵시대 10개인데 대출해도 이래가지고 이제 대출 나가다 뻥쳐난 거 있죠. 그것도 기타 일반 재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낙찰받아도 뭐 제가 볼 때는 막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연수원, 그죠? 연수원이니까. 이런 건 사갖고 혹시 이거 사셔가지고 키를 저한테 하루 빌려주시면 제가 한 2박 3일 잘 쓰겠습니다. 여기 있죠? 연수원인데 앞에 뭐 있습니까? 앞에는? 뭐 바다가 또 무슨 바다는 여기 있네. 칸닝하죠. 강이네 강. 그죠? 강이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고? 팔당호. 그죠? 팔당호 태촌. 팔당호에 이렇게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죠? 여기서 딱 보면 그냥 뭐 죽이는 거죠 완전히. 이거 마음 되겠으면 낙차 받았어. 얘는 낙찰받아서 마음 되겠습니까? 응? 마음 되겠어요? 커피숍. 그렇지. 요새 흔히 유명하는 커피숍. 잘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다 배치하고, 전망이 좋으니까. 응? 자, 여기까지 막 차가 들어온다. 그죠? 전망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좋아. 차가 못 들어가고 딱 막아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또 팔립니다. 팔리는데 물건이 상당히 좋아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좋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목동 아파트가 그저 팔렸어요. 22에 1845. 여기에 최고점을 찍을 때는 15억짜리인데, 그죠? 양천구 목동에 이게 전용이 25평. 15억짜리인데 지금 팔린 거는 목동이죠. 목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 목동 현대아파트. 또 위치도 좋아요. 여기 보니까 딱 남향을 해가지고 이게 생태공원을 해서 막 운동하기 좋고 막 그래. 목동에서도 아주 요즘 같아요. 그죠? 오목교역 바로 또 접근이 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요건데 보니까 임차인은 없고, 그죠? 아무 문제 없죠? 임차인은 없고, 빚만 한 8억 정도 설정이 2개 되어 있고, 972세대, 97년도 고. 자, 이래가지고 15억짜리인데,
3차에 가니까 11억 5,500에 이분은 10억인데 그죠? 11억 1억 1천만 더 썼네. 1억 1천만원 1억 1천만. 아차 하면은 이분도 주판 나보고 요리 가져왔습니다. 기분도 나쁘죠? 2천만 더 쓰면 딱 됐는데 1억이나 더 쓰고 이게 지금 본견에 또 밑에 뭐 물어보니까 저게 중교수에서는 지금 9억 한 2천 9억 5천 주면 매매가 좀 됩니다. 캡이 뭐 이제 주고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9,700원 고마 뛰는 거죠. 미납이 되는 거죠. 지금 낙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따져보고. 자, 그 다음부터 11번. 화성시 빌라 3층을 1년 수강 장기반이 낙찰을 받았다. 자, 20일에 972 단기 매도로 해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했대 벌써.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벌써 물어보니까 참 대단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가 낙찰받은 거는 59%고 1층에 낙찰받은 거 5달 전에는 79%고 나는 59%고 싸게 받은 거죠. 그죠? 5달 전에는 79 받았고 나는 59%에 받았다. 20일에 972 그래서 이제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은 원장님 자기가 잘 안 돼요. 이 동네는 옆에 사니까 잘 아는 동네고 여기 임대가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대요. 쉽게 나갈 수 있고 거리가 괜찮대. 자,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았는데 한 몇 병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누가 받쳐주면 좋았는데 그죠? 1억 2,900에 누가 받쳐주면 딱 좋았는데 좀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무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봤죠. 이런 거 낙찰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2억짜리가 세입자가 아이고 큰일 났네요. 2억짜리가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보다도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11월 23일 은행 설정보다 늦다 빠르다. 늦네. 4일 그죠? 4일간 늦네. 자, 그러면은 서천 신입에서 다 가져가고 이 서천 신입이 두 개나 있네. 이게 이거 설정해서 이거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가져간다 말이죠. 여분이 있으면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 본게네 1억 1,600 하고 이자하고 경매비용 달라 이런 거 본게네 1억 한 3천 1억 한 3천쯤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잘하면 뭐 세입자가 10억도 못 가고 잘하면 한 1, 2천만 원 가져가든지 예상부담표를 보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구나. 그죠? 요 보면은 이제 아차 하면은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우선 이렇게 낙찰 받을 때는요. 동일 번지 매한고 이거는 누려보세요. 동일 번지. 자, 내가 누려봤습니다. 누려보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요거고 받은 건 요거고 5달 전에 누가 받은 거는 79%고 1층인데 79%고 나는 3층인데 59%고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럼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이거 단타를 하고 싶으면은 했더니 벌써 원장님 사업자 등록해야 돼. 사업자 등록 전에 뭘 했느냐 보여줄까요? 어제 받았습니다. 이거 냈대요. 사업자 등록증. 자, 부동산업의 부동산 매매. 제가 이야기했죠. 매매 사업자 등록하자, 그죠? 요거 냅니다. 낼 때,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일반 과세자하고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는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받는 거.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아파트 큰 거, 빌라 평수 큰 거 할 때는 여기 이제 필요한데, 그냥 85제곱미터 이하서 막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면세사업장이 좋아요. 알겠어요? 붙어야 일반 사업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하든지 해야 되나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업에 다시 봅니다. 매매사업자는 업태는 뭐라고요? 부동산은 종목은 부동산 매매
알겠죠? 부동산 매매요. 부동산 매매하는데, 일단 요걸 하지 마시고, 면세 사업자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먼저. 왜냐 하면은, 평수 큰 것들, 예로 전용이 40평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팔 때요. 일반 가치 해갖고, 이제 금액, 평수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받아야 됩니다. 큰 거를 받으면은,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여러분들 10%를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매수자가 부가세 안 물거든요. 여러분이 결국 10%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수익 금액에 한 10% 줄 수가 있으니까, 10%를 줄여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자, 우리 빌라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전용, 초과를 받는다, 이하를 받는다. 이하를 받는다. 알겠죠? 초과를 받으면은, 법인도 마찬가지. 이 부가세 문제가 나와요, 부가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없습니다. 부가세 문제가 없어요. 그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이하만 나는 하겠다. 달리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겠다. 보여줍니다. 자, 하여튼, 막, 그렇게 빠른, 요게 수강생이 있습니다. 1년, 평생에 오는데, 1억 3천을 받아서 요거는 수익을 내겠다. 그 단타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모르면 어쩝니까? 1억 벌었다 그러면은, 단타, 아파트, 빌라 1억 벌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70분 했죠. 근데 단타 하면은 22% 하면 됩니다. 22%. 일반 세율로 하면 22%. 2,200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 5,500 득 보는데, 뭐 한다고 7,700 낼 거냐고. 뭐, 돈 많은 사람 7,700 내세요. 양도소득세 내고, 나는 매매 사업자 등록해서 종합소득세로 내겠다. 그죠? 그럼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건 또 다른 거네요. 또 한번 봅니다. 원장님, 화성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1등을 했습니다. 아닌데. 이게 요건데, 요거 받은 건데. 자, 화성시도, 낙찰 받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명함입니다. 명함. 명함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주로 이제, 화성시, 서울 인근에 받는 사람은 요 명함을 참고로 해서 대출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뭐 수원 법원 인데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서울 거 다 커버 됩니다. 그죠? 되니까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서울, 수원 이런데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창구 팔룡동에 뭐가 나왔어요? 팔룡동에 나왔는데 20일에 1953. 자, 창구 팔룡동에 이게 아마 모텔 같아요. 거주주택이 아니고 모텔 갔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278평에, 그죠? 15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다. 15억짜리가. 자, 이 뭡니까, 지금? 뭡니까? 모텔 맞죠? 모텔입니다. K2 모텔. K2 모텔. 여 밑에는 이제 노래방이고,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마 호에 났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자, 엊그제 누가 전화 왔어요. 원장님, 제가 모텔을 하고 있는데, 김해에서 농협에 대출을 잘 쓰는데, 1,700만 원인데, 집 전화 왔는데 2,700 내놔. 그 작년 연말 이야기거든요. 12월 달 이야기인데, 아마 또 1월 달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1,000만 원을 더 내라 하니까, 아이고, 개인의 생을 해야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 아이고, 이건 고민스럽다, 고민스럽다. 그래서 뭐, 하여튼, 시간 나면 오세요. 한번 논해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1,700 내다가 돌아서서 뭐 2,700 돼버리니까 이게 고금리가 지금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모텔인데 한번 봅니다. 모텔인데, 이리 쭉 보면은 이제 뭐 유흥주점이 1층 있고 나머지는 숙박시설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층엔 주택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있죠? 있을 때는 항시 빨간 게 보이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상 배당표를 보고 인수가 있는지, 인수 얼마입니까 지금? 합계가 5천만이죠? 인수 금액이 합계가 5천만. 그러면은 요게 구혜정시 전세권 5천여 원은 내가 추가로 묻으니까 낙찰가 낮춰야 되겠죠? 5천만에 낮춰야 되겠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모텔이 이렇습니다. 모텔은 전자지도를 보니까 창원역 앞인데 창원역 앞에 모텔입니다. 이 우리 창원역이죠. 창원역. 창원역보다는 창원중앙역이 더 많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려.
일단 창원역은 옛날에 좀 구역이죠. 구역의 일인데. 자, 이렇습니다. 요리 가려니까 오빠야 그거 말고 J 모텔, S 모텔인데 와 꾸진데 가려 하나 말이야. 장사가 안 된대. 자, 그럼 모텔에 이 매출은 누구한테 보면 됩니까? 매출. 응? 일하는 아줌마한테 물을 타 up기를 가지고 아줌마가 오면은 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알겠죠? 손님이 많아서 힘드시겠네요 하고 물을 내가 팍 이렇게 끼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시고 동탄 넣어주면 고마워. 손님 얼마나 놓고 뭐 아이고 하루에 이 방만 해도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받고 네 받고 한 게 허리가 아파서 죽을 맛이 그러면은 와 잘 되는 거고 아이고 여기에 뭐 손님이 뭐 하루에 뭐 한 두 팀 오나 안 옵니다. 아시겠죠? 뭐 좋은 분들은 다 알아줍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장사가 안 되더라. 아까처럼 옆에 모텔이 막 생겨갖고 이게 보니까 신설 모텔이 세게 생겨가지고 지금 장사가 이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요로는 새로 생긴다. 많이 요는 안 되더라. 그러면은 뭐 이러는 거나 낙서 받아가지고. 요로 뭐야. 모텔은 요로 봅니다. 상업지역이네. 이러면 눈에 팍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생활 숙박 시설이 가능하겠네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싱크대 되거든요. 모텔에 싱크대 넣을 수 있는 게 생활 숙박 시설입니다. 보통 일반 숙박 시설 아니고 한 10년 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전신안이 극심하니까 정부에서 생활 숙박 시설에는 싱크대 넣고 일반 주거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만 되고 가능하고 나머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용도지역이 중요해요. 용도지역이 딱 두 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만 가능하다. 하여튼, 뭐 상업지역하고 일반 꽃도 그런 건데,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가능하고 나머지 계획관리지역, 뭐 자연녹지, 뭐 이런 거. 자연녹지지역, 모텔, 자연녹지지역. 모텔은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일반 또, 중심도 좋습니다. 하여튼,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어창구청이나 물어가지고, 저기, 생활 숙박시설 바꾸려는데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건 위생과야 돼, 위생과. 건축가 가지 마시고, 건축가 하면 또 실효소랍니다. 위생과 가서, 모텔 이런 거는 위생과 가서 담당하니까, 위생과 가서, 하면은, 방마다, 보통 물은 그거더라고요. 방마다 창문이 있어요, 창문. 창문에는 욕실이 있어요. 그럼 싱크대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도를 따지더라고요. 창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모텔에 창문은 대부분 다 있죠. 있고, 욕실 다 있죠. 싱크대만 이제 이렇게 갖추면 됩니다. 갖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우리 수강생 보니까, 이런 거 싸게 받아가지고, 5억짜리인데 한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요. 임대를 놨고 쭉 하다가 이 생활 숙박시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3억에 월세가 350 나왔거든요. 350 나왔는데 8억 5천에 팔았습니다.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2억 낙찰 받아고 8억 5천에 팔면 세금이 한 6억 5천 양도 차이 생겼잖아요. 그럼 상감은 누진세로 2년 지내신 게 누진세로 물론 하겠지만은 한 2억 한 5천 정도 놀 걸로 보여지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나 냈더니 10원도 안 낼 때. 왜 그러냐? 올 죽으니까 실제 죽으니까 주거를 봐서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 10원도 안 낼 때. 그 이제 생활 숙박시설에 우리 수도층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자, 창구 팔령동도 이런 것도 그냥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예로 한 4억 정도 낙찰 받아, 아까 인수가 있었죠. 한 4억 정도 낙찰 받아가지고, 싱크대 넣고, 생활 숙박시설로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냥 없는데, 장사 안 되는데, 넘도 안 되는데, 지가 한다고 있습니까? 장사가. 그죠? 옆에 세개 좋은 게 신설 또 모텔 생기면 장사 당연히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로. 자,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이 아파트형 공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명칭은 센터인데
서울에서는요,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대출도 잘 됐어요, 그동안에. 아파트는 보통 공장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우리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고, 단점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이게 공단에, 점검만 받아야 돼요. 그 점검 받을 거면 자기가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개인 받아서 낙찰 받는 건 좋은데, 이전까지는 되는데,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든지 이게 맞는 적당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한번 점검반에 한번 와서 싹 훑어보고 그만 가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관없죠. 임대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MP라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아파트 공장을 많이 했어요. 10억짜리 낙찰 받아 대출 9억 해주고 지돈 1억 들어가고 그래 월세를 700만원 받다든지 이래가지고 수익 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장. 근데 많이 떨었어요. 51%까지. 21에 103812. 우리 수강시험 물어보니까 부천서 아파트 공장을 받았는데 자기 거는 팔린다. 물건은 몇 집입니까 지금? 2번. 밤새 안녕했구나. 요거네. 그죠? 1월 4일 문제 어제네, 그죠? 어제 팔렸습니다. 자, 봅니다. 아파트형 공장. 전용이 66평. 그죠? 4억 4천이 2억 2,500 떨었는데 2억 4,700에 법인에서 누가 샀다. 그죠? 샀다. 자, 이거 보니까 1,000에 90만원을 주고 있었다. 그죠? 누가, 있었는데, 누가 샀네. 그죠? 사가지고 저가 투자를 샀다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공장은 창원에는 요 정도 사면은 싸게 산 겁니다. 보통은 한 67%, 70% 팔렸어요. 팔리는데 최근에 경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싸게 팔리더라. 그런데 이제 이래요. 부천서 낙찰받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오피스텔은 조금 꾸진데 그 오피스텔, 아파트 공장에 꾸진데 주차가 두 대인데 옆에 신설된 데는 좋은데 주차 한 대밖에 안 된대.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간대. 잘 나가. 그리고 여기는 또 SK 테크노파크는요, 이 차가 돌아가면서 여러 8층까지는 차가 돌아가는데 9층부터는 안 돌아가니까 엘리베이터만 써야 되거든요. 그 차가 들어오는 데가 좋대요. 차가 뱅글뱅글 하면서 딱 정문 앞까지 탁 진도 실기로 엘리베이터 왔다 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비싸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관악구로 왔습니다. 관악구. 자, 10분 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은 이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일명 하숙방이고요. 요거는 싱크대 설치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생활 숙박시설은 싱크대 설치해야 되고, 요거는 싱크대 설치하면 또 위반 주면 걸리고, 그래서 반대로, 생활 숙박시설하고 좀 반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번 봅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이게, 막 걸려가지고 해제가 되고 막 그런다 보니까, 21에 2982. 그죠? 많이 떨어졌죠? 21에 2982. 자, 서울에서 월세를 잘 받고 주거도 하면서 주택임금도 잘 받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아시나요? 서울에서 한번 봅니다. 서울의 관악구 봉천동, 그죠? 관악구 그러면 이제 서울대 생각나죠?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에 이게 다가구 원룸스라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은 이게 일반 건축물 딱딱지 붙었죠. 일반 건축물 딱 붙었습니다. 붙었고 여기 보면 이 다중주택이 뭡니까? 다중주택이 이 뭐예요? 일명 하숙집, 하숙방. 그러니까 대학교 근처에 잠만 자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싱크대 설치해가지고 밥에 묻고 싱크대 주방 기구 다 설치하고 그러면은 이제 점검 놓았을 때 일반 건축물 되는 겁니다. 예. 공동 싱크대는 공동 치사는 괜찮은데 방마다 싱크대 넣는 거는 아까 우리 생활 숙박시설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이거는 넣으면 안 되고 이제 반대 방향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었는데 저기 제가 뒤로 보니까 건축가에서 2004년도에
다중주택 각실에 주방시설, 싱크대, 수도꼭지, 급배수, 배관 등을 설치해서 다가구로 쓰더라. 그럼 애초에 다가구를 했는데, 그럼 뭐 다가구를 안 하고 다중주택 한 목적은 주차 대수나 이게 이제 안 됐겠네. 이렇게 바꾼 거죠, 사실은. 자, 그래갖고 이제 건축물이 이방 건축물 됐는데, 싱크대 옆에 해서 이방 건축물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래 표시를 했대요. 12월 달에 걸려가지고 3월 달에, 이듬해 3월 달에 이방 건축물 표시가 되고, 그죠? 또 지상 3층에 무당 전축행도 있고, 조금 몇 평쯤인가. 그 다음에 이방 건축물을, 3월 23일에는 해제가 돼요, 해제. 아마 싱크 들리는 것 같아요. 해제가 되고, 철거를 하고, 며칠 뒤에. 철거를 하고, 시정이 다 됐는데, 지금은 이방 건축물 표기 옥탑 1층에 5제곱미터 패럴식 다용도가 있더라. 이거는 별 문제가 없죠.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요것만 덜 내면은 이방 건축물 딱지는 해제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봅니다. 이방 건축물 지난번 했다 그죠? D-Day가 언제 했죠? 이거 D-Day가 2019년 며칠요? 4월 23일. 자, 외우세요. 23일 이후에 적발된 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그 전에 적발된 거는 내분만 내면 끝난다. 알겠죠? 내면 끝난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구청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구청 가서.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관악구 봉천동에 76평이고, 땅은 얼마 안 돼요. 얼마 30평밖에 안 되는데, 10억 5천에 5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주택은 몇 개 뭐 좋죠? 10억짜리인기는, 주택은 몇 개 좋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숙방인데, 방을 쭉 이어놨죠.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 앞이니까, 막 잠만 자고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싱크대 입구가 맞는다. 그죠? 방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경매 놓은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싱크대 있는 것 같다. 내가 수학생들 갔다 오더니, 원장님은 싱크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건가 봐요. 요게 이제, 뭐고, 발코니. 이제 내놓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 같다. 그죠? 창고 6평. 이런 것도 있고. 자, 일단 봅니다. 10억 5천이 5억 3,800인데, 이게,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싱크대여면은 안 된다. 이행강제금이 이제 문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우전, 진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진지는 2004년도 진 내죠. 사가지고, 적당하게, 그죠. 있다가, 월세 받고, 사는 거죠. 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요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지금 부축기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크게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좋죠. 안 그러면 현금청산 받아도 요거는 받겠죠. 현금청산을 그럼 요리 받아갖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파주에 이게 옛날부터 낙찰이 됐다가 말았다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요. 토지를 보니까 오른쪽에요. 이 지분입니다. 지분. 1111 중에서 여기는 조금 모자라요. 자, 이 다가구 원룸에 단독주택의 토지가 한 필지밖에 안 되는데 지분이다 그러면은 대출이 될까 안 될까 대출. 토지가 한 필지인데 지분이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맞아요. 19에 1328. 틀림없이 미납한 사람은 대출을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래요. 자, 봅니다. 파주에 다가구 원룸인데 딱 연노죠. 이게 이제 도로변에 지분이 좀 걸려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딱 한 필지인데, 요 보니까, 필지가 딱 한 필지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에 전체 중에서 지분해놨죠, 지분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딱 보면은 이런 마음속으로 아 이거는 대출이 안 되구나. 그럼 요게 불어가 빠져나가면 있고요. 이 사람 미납했죠. 미납인 이 사람은 터놓으시 대출이 안 됐을 겁니다. 그죠? 10원 안 되니까 아 이런 건 대출 안 됩니다 합니다. 땅에 이렇게 딱 지분되는 게 대출 안 됩니다.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돈을 맞춰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막 미납하고 2200만원 10% 띄고 다시 놓았다. 내가 볼 때는 물건이 좋습니다. 물건이 좋습니다. 물건이 좋습니다. 자, 요렇는데 임차인을 보면요. 임차인이 쭉 보면은 임차인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많죠. 임차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기 힘드는데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 요거 계산한다고 경매 시간에 절반을 뺏겼어요. 예상표 당표. 근데 지금은 꼭 누르주면 인수가 얼마냐? 인수가 2200 쭉 해가지고 인수가 5400 답을 좁히잖아요. 그건 너무 좋잖아요. 물론 틀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틀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도 요로 컨닝합니다. 아시겠어요? 일일이 주판 못 하잖아요. 일일이 막, 바쁜 세상에 못 합니다. 일단 입찰할 때는 정확히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마음속으로, 아, 이 낙찰 받으면은, 한 5,500 정도는, 인수가 생기고, 나머지, 그죠? 여기 있죠? 나머지, 여기 있네. 그죠? 인수가 생기고, 이거는 이제 생기니까 뭐, 내가 2,250 주면 끝나니까 별 문제는 없고, 임차인들 하면 싸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배당금 본게는. 싸움할 게 있다 없다, 지금? 거의 없네. 그죠? 딱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가 조금, 이사비가 뭐 한 200씩, 200씩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남은 100을 받든지, 200을 받든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700 받든지, 이런 사람들은 10원도 줄 거 없어요, 이사비. 왜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법원에서 받아가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명도 확인서 받아야 되거든. 내 인감 찍어가지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법원에서 돈을 내주니까, 명도 확인서 그런 거는 집을 다 빼야 되겠죠. 다 빼야 그 확인서, 내 인감 점에서까지 탁 붙여놔야 저거 돈을 받아가니까, 이제 이사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답사해 보시고, 물건이 뭐 소액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1, 2억 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해도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이렇게 낙찰은 세게 들어오네, 그죠? 세게 들어오습니다. 근데 미납되면은 또 안 들어온다고, 또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겁나거든. 이야, 저기 문제가 있구나. 이러는데, 대부분은, 문제는, 미납되는 거는, 이 전이 잘 안 돌아갑니다. 7, 80%는 잠대금 마련에 실패한 겁니다. 잠대금 마련에.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답사해 보시고, 막 이래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아이고, 연금을 맡겼더니 10억을 주더라. 그럼 괜찮은 거지. 안 그래요? 3억을 낙찰 받았는데 10억을 연금을 주더라. 그럼 괜찮은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없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고, 문제점 뭐가 있는가 제가 답사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큰 문제점은, 아까 5천만원 인수 그런 그것만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파주, 같은 거네. 잘못했다. 원장님이 바쁘다 보면 따볼 합니다. 이게. 발견도 한번 하고, 그죠? 해놨고 또 밑에 붙여놨네. 자, 넘어갑니다. 유치권 뭐, 유치권이 누가 얘기야? 유치권 왜 여기 나왔지? 아닌데. 이걸 잘못 붙이는 것 같다. 자, 16번 없애버렸어요. 요거는 그냥 없애버렸어요. 요거는 삭제. 16번은 그냥 삭제했어요. 16번은. 자, 17번. 양평군 주택인데, 양평군 같으면 서울에서 참 좋습니다. 정말. 대부분 사람들 다 좋아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양평군에. 60km 이내도 서울시청에서 60km 이내, 60km. 유치권 문제였다. 유치권, 한번 봅니다. 5억에서 절반 떨어졌는데, 22에 3, 4, 6, 4. 서울의 접근성이 좋다. 서울의 접근성이 좋다. 자, 양평에 이 다가구 원룸인데 땅도 괜찮아요. 231평. 괜찮죠? 한 60평 정도 되는 뭐 집이다. 집이 아마 두 동 같는데,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자, 있는데, 이게 절반에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고,
땅은 대지다. 그죠? 대지고 다가구가 지금 한 동, 두 동,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가. 사용 승인이 2018년경에 좋은 거죠?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전입이 한 사람 있다. 전입이. 자, 건저당은, 이게 법인에서 5억 5천 설정을 했고, 2018년 4월 3일인데, 2021년도 전입 들어왔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자, 말소 기준 등기 일자를 딱 찾습니다. 주로 1번 건저당인데, 이 날짜보다 뒤에 들어왔다. 나는 이거는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열매에서도 나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낙찰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문제는 유치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8,500만원. 주식회사 A월이, S월이.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뭐 바랐겠죠, 지금? 이런 게 나오면은. 현황 들어와서. 집행관이 경매되고 나서 현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잘하고, 그 당시에 점유해야 돼. 집행관 가고 난 뒷날 점유했다. 그거는 별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점유하고 있더라. 분양가 보니까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집행관이 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판결 보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집행 갈 때 점유 안 하면서 뭔가 니는 유치권 승인한다 이런 판결이 많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S월이가 있는 점지는 집행관의 현황 여기 있죠. 현황 조사서 하는 거라서 이거 누려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자, 누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이 뭐 점유해놨다요. 이랬는데 뭐 이런데. 다만 뭐 유치권장을 주장하는 주 미스 월 관계자 한 명이 자척 건물을 점유 중이다. 이러면은 조금 심각하게 됩니다. 그럼 대출도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을 8,000원 빼겠다든지, 유치권 신고됐네. 이런 보통 뭐 은행에서 우리 유치권 신고된 거는 좀 좋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현황 가서 아예 없으면은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자, 그러면은, 이게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박수철 씨가 누구? 박수철 씨가, 이건, 전임만 돼가 있고, 그죠? 별 문제 없어갖고, 아까 지금 보니까, 집은 빈 것 같고, 느낌에, 이 사람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못 되느냐?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 낙찰을 다 받았다. 그럼 대출은 필요한데, 보통 보면 이제, 유치권 신고 들어올 때는 저는 이랍니다. 여기 유치권 신고 해놨죠? 그럼 양평에 다가구 원룸 해놨는데,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해가지고, 양평에, 그죠? 경기도 양평, 경기도 그냥, 경기도에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그죠? 유치권이, 어디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여기 있네. 신고 낙찰된 거 특히 양평군 보자. 양평군 양평에 보자. 양평의 유치권 양평군 여기 있네. 자, 자, 다시 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매각되고 유치권이 신고된 거 그럼 나오겠죠? 자, 검색해봅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농지도 있고, 양평군에 요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요런 것들 위주로, 유치권 여지 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요 대출하는 은행이죠. 자, 이런데 옛날에, 경남 같은 제가 신한은행 지름이 나옵니다. 그거 가서 물어봐야 대출이 잘 되지. 그럼 그거 가서 딱 물어보면은, 옛날에 여기 대출을 돈을 내고 나면 등기부 오죠. 설정된 은행 살 수 있죠. 그 은행 가서 한 대군데 뜯어가지고 등기부를 발급해서 그 은행에 물어보면은 옛날에 그 채무자 소유자 그때 요 낙찰된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던데 유치권 신고되어 있지만은 대출이 나왔대 그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뭐 가려 있어 우리가 보고 나갈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은행 중에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100군데 같으면 한 5군데, 10군데 밖에 안 돼. 그런 데는 이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은행은, 경남은행은 전화해보면, 유치권 신고됐네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점장 좋아 안 합니다. 그런 거, 네.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건이 그런 대로 잘 조사를 해보시고, 절반값에 받으시는 분 보이십니다.
유치권 성립할지 안 할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유치권 신고한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강의중 만나가지고 진짜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또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가 제일 이런 게 유치권 신고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이거 은행 싫어하죠. 은행 물으면 더 잘합니다. 글마들 성립 안 하는 거 엉터리 같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있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뭐 소송하고 있다든지 여러가지 자기들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갖고 다노 최근 연락 문건 사건은 어디죠? 22에 34645 그럼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은행이냐?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 설정한 은행 그죠? 이걸 안 느끼지? 자, 말 안 들으면 꺾이고 다시 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은행 그죠? 양평군의 요거는 은행이 어디냐? 대출하는 은행 어디고? 은행 아니네 또. 여기서 나왔다 그죠? 그죠? 그래도 요 물어보면 좀 저거는 알 겁니다. 그죠? 담보를 잡은 거 보니까 2018년 잡아놨는데 이렇게 이제 진짜 맞는지 이런 거는 이제 서류는 이 사람들이 잘 할 겁니다. 대한전선에 물어보든지 보통은 거의 90% 은행이죠. 은행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이네. 법인한테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뭐 그 현장 가서 담당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합의 쇼당합시다. 내가 3천만원 됐나? 이래갖고 막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3천만원 주기로 하고 내가 싸게 좀 받으면 되는 거죠. 자 18번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여러분 좋아하는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이 64%에 떨어졌다. 22에 1722 자, 봅니다. 양천구 목동의 단독주택이 지금 하나 나왔다. 그죠? 양천구 목동의 땅이 38평에 뭐 2층짜리 집인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8억짜리가 뭐 적당하게 떨어집니다. 적당하게 떨어지고, 여 보면은 주택이 1, 2층 지하까지 있네. 지하까지 있는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좀 있네. 그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고, 쭉 있는데 쭉 설정도 많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인수는 없다 그죠? 인수는 없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임차인 다 받아가는 거 같아요. 그죠? 다 받아가는 것 같으니까 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명도에는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5억 3,800인데 내가 아파트를 가야 되느냐 그만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이게 재개발이 되든지 근데 생긴 좀 못생겼다. 그죠? 이 집 같으면 괜찮죠?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요 집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남향으로 보기는 보는데, 조금 한가서 들어갈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낙찰을 받아서 사시면서, 내가 그러면 2층에 살고, 1층에 전세 놨고, 지하도 전세 좀 놨고, 그죠? 그래갖고 월세를 뭐 한 50 뭐 한다든지 이래서 한 100만원 받고 내가 한 8억 5천 같으면은 한 200 받겠네. 한 200만원 받고 저기 한 100만원 월세 받고 내가 또 2층에 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자, 또 옵니다. 19번 의료법인들은 이 기본재산 이제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 특수법인의 기본재산은 보통 그 주무관청에 허가를 봐야 돼요. 유치원 등등 이런 것들 허가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명함문에서 보니까 충북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명함문에서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있어야 명허가 된다. 이래 된 거는 거의 90%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주무관청에 벌써 허가서가
충북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 개면 넣겠습니다. 오케이. 이래갖고 나온 겁니다. 요런 건 납치받아도 문제 없어요. 20에 6766, 2007년도 다가구, 20에 6766입니다. 자, 충북 옥천군에 이게 무엇이, 땅이 379평이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소유자 채무자가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인인데, 다행히 이제 은행하고 다 연결됐는지 명문에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죠? 쭉 보면은, 작년 6월달에 충북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가 제출됐다. 자, 이런 게 없는 게 90%. 이런 거 없는 거는 절대 납치받으면 안 돼요. 그죠?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 의료법인, 뭐, 또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사고, 특법인, 특수물건이거든요. 특수법인데 물건들은 주무관청 허가가 되는데, 요거는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막 큰 무리수 없이 낙찰을 받으면 잔금 치르고 대출도 잘 되고 뭐 등등 될 겁니다. 그래서 빠져보시고 쭉 보면 다가구인지 그게 좀 애매한데, 다가구는 건축물 대략을 보니까 맞네. 다가구 맞다요. 다가구 34평 있네. 그죠? 34평 있습니다. 뭐 옥천군, 충북 옥천군, 그죠? 옥천에 있는 다가구가 나온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노원구 하계동에 토지는 전부고 건물은 지구이다. 또 희한하네. 건물은 지구이다. 또 땅은 전부인데 건물이 20에 5358. 자, 노원구 하계동에 여기 보니까 북부지방법원 담당이고, 땅은 건물이 절반이다. 토지는 전부인데 건물은 절반이다. 무슨 말이? 건물은 절반이다. 그죠? 자, 이래 되면 대출 될까 안 될까? 일단은 좀 찝찝하죠, 그죠? 이 대출이 또 건물이 또 왜 절반이라? 팔고 뭐 이래가지고 상속을 받고 해갖고 자, 여기 보기 어려운데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의 절반 맞네요. 보니까 등기부로 보니까 여기 막 써놨죠. 뭐 지분 막 써놨죠. 건물에 쭉 임차인이 많다, 그죠? 많고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두 사람 건데 요 사람 거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매가, 이 사람 지분만 경매가 들어갔다. 8천만 달러 이 말이죠. 달러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상표 당표를 보니까요, 이게 쭉 보면 대부분 다 받아갑니다. 지금 상속대가 보니까 대부분 받아가죠. 받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한두 사람 정도는 빠지고 나머지는 받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건물을 아마 먼저 좀 사는 거로 하고 요리해서 낙찰을 받고 건물을 미리 사고 그것까지 해서 담보를 해서 은행에 맡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건물이 찝찝하게 땅은 100%인데 건물이 지금 절반이다.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입니다. 땅은 100%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 표시 목록 있죠. 여기 보면 한 번씩 보세요. 부동산 표시 목록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서 땅은 100%인데 건물은 지분이구나. 알겠죠? 이리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보면은 또 잘 나옵니다. 그죠? 감정평가서에 자 이래요.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토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에 가서 보니까 뭐 분수 나와요. 분수. 이게 분수 나오는 거는 이게 이 제시의 건물이네. 자,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됐네. 자, 여기 봅시다. 자, 토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에 가서 이분이 그런 거 있죠. 요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든지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든지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건물의 지분이다. 땅은 100%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표시 목록을 안 보는데 꼭 보세요. 요거 꼭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이. 법무사가 경매 넣을 때 딱 요것만 했습니다. 그거 담보를 잡아보니까 딱 표시를 주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전부 다 농기가 낙찰 받았더니 건물은 절반이고, 사면 시끄럽죠? 여러분들 대출도 안 되고 하면은. 10% 뛰면 못잡니까? 그때 원장님 전화합니다. 아이고, 미리 물어봐서 될 건데. 자, 21번. 대지 지분이지만은 도로 지분이라 대출도 잘 된다. 그죠? 뭐죠? 건물은 전부고 토지는 지분이란데, 대부분 보면은 토지 지분해놓은 거는 공장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이제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지분 꼭 갖고 있는 거.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펜션의 주로 주변이 다 펜션입니다. 보니까 펜션의 한 집이고, 오른쪽 보기에 대지는 220평의 도로에 이 지분 아니죠?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럼 대출도 잘 될 거고 보여지고, 그죠? 가평에 절반 떨어진 집이다. 22에 1500. 나는 저런 데가 사무도 됐어요. 조용하게 그냥 앉았어요. 도 닦듯이, 그죠? 자, 가평 봅니다. 가평의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가 지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두 필지인데, 대지는 100%고, 요건 대지고, 밑에 거는 도로인데, 도로 중에서 3분이다. 그럼 문제 없죠, 그죠? 도로 서로가 길내다 보니까 이제 지분에 얽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도로 쪽에 이 지분이고, 땅은 100%다. 쭉 연결되면서, 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집은, 그런 대로, 괜찮네, 그죠? 같이 이렇게 잘 지내놨다.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이게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이, 괜찮으면은 다 좋습니다. 자, 주변이 외롭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전기차 충전소까지 있네. 그죠? 전기차 사가지고 다니면 되겠네. 지 집 앞에 전기 충전소 있으니까. 그죠? 몽마르트 펜션이거든요. 몽마르트. 로드뷰 딱 눌려가지고, 요까지 딱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좌측에 어디 있는 것 같다, 그죠? 이 집 말고 아마 안쪽에 있지. 괜찮습니다. 그죠? 적당하게 사시면 돼요. 이제 이 집 하나 사고, 또 뭐 삽니까? 가평에 농지 하나 사고, 농지는 받고, 주택은 받고, 이렇게 살면은 노후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가평에 농지 많이 나와요. 자, 22번. 전북에 오래간만에 전라북도 전주로 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전국을 기자한다, 그죠? 전주까지 갑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다가구 주택이 나오더라. 그죠? 절반 떨어졌다.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보니까 일반 건축물 대장의 오른쪽에, 자, 오른쪽 잘 보세요. 요거. 16가구다. 좋은 거죠, 그죠? 다가구 16가구. 일반 건축물 될 일은 없을 겁니다. 22에 3306. 저런 거 낙찰받아서 주택연금에 딱 맡기고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자, 전주시 덕진구의 땅은 113평에, 자, 땅이 100은 큰 겁니다. 다가구의 100은 209평이다. 그죠? 113평에 209평에 있는 이런 이제 다가구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다가구 사가지고요, LH 공사에 파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LH 공사. 감정가로 사줍니다. 감정가에.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LPG 가스서, 통영에 LPG 가스 이런 거는 안 삽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일단,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고, 공구상으로 지분 사고 이런 건 안 되고, 정확하게 딱 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LH에서 잘하면은 또 이런 거 팔 수가 있습니다. 주로 10년 안 된 거. 2009년, 10년 지났죠? 10년 안 된 거는 안 사고, 15년 또 지난 거, 애매한 것이 10년에서 15년 건축된지, 거기 좀 애매한 사고, 그 전이든지, 아예 넘어뛰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LH에서 사고 막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차인이 괜찮네, 그죠? 쭉 막 많이 들어오네.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인차인들이 쭉 줄을 서가 있습니다. 줄을 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렇게 4천만 원 받죠. 이렇게 쭉 받네, 그죠? 뭐 보증검사 한두 사람, 두 사람 뭐 있을 것 같은데 서울 보증보험인께는 뭐 상관없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나는 다가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해보고 답사해 보시고, 그렇죠? 보존 등기는 2009년이니까 오래 안 됐습니다. 적당합니다.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23번 경기도 가평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한 팽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절반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가평에, 북면에, 도대리에, 그냥 금액 보죠. 49%, 34%. 보통 이런 게 있죠. 위에 거는 조용한데 밑에 거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래가지고 34% 됐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죠. 법지상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유치권을 빼야 되겠죠. 빼야 연대 도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가평에 49% 떨렸다. 19에 1327. 19에 1327. 이 가평에 보면은 별장이 많아요. 가평에 별장 같은 집들이 많아요. 이것도 땅이 또 지붕이네. 기분 나쁘게. 몇 평이 닿습니까? 6평. 건물은 전부인데, 틀림없이 요 지붕 이거다. 여기 쪽에, 여기 대지가 뭐, 입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뭐, 지붕이네. 이런 건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이니까 상관없고. 자, 봅니다. 집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환적이죠? 딱 느낌에 벌써 딱 들어오죠? 노후에 저 사고 좋겠다 싶은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답수를 해보시고. 집을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네. 그죠? 잘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잘 짓는다고 지은 것 같아요. 잘 짓다, 그죠? 잘 짓죠? 벌써 분위기가 틀리죠? 분위기가 딱 틀립니다. 저기에 사랑하는 거위와 함께, 그죠? 손잡고 평생을 살면은 다리를 탁, 계곡이 있네. 계곡인데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딱 통과되고,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주 좋네. 내가 보니.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데, 주변도 좋느냐? 전자주들을 다 보니까 주변도 좋느냐? 외롭게 혼자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마 요거는 아마 이 집 같고, 앞에도 좋은 집이 있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계곡도 있고, 좋네. 그죠? 캠핑도 있고, 뭐 좋네. 등산로도 있고, 좋습니다. 그죠? 미납이 됐다가 또 뭐 변경됐다가 14개 어이구 좋다고 막 들어왔다 그죠? 14개 막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미납이 되면서 유찰되고 또 7억까지 또 떨어졌다 그죠? 1, 2층 있고 쭉 있고 뭐 쓰라는데 내가 볼 때 별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거죠? 2009년보다 너가 들어온 한 사람밖에 신경 쓸 거 없죠? 이전 좀 많고 그죠? 경매는 지는 게 농지청. 농지청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이 뭐 한두 필지가 있는데 요 두 필지네. 여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써야 쓴다. 안 쓴다. 농지청 신청서만 내면 된다. 농지에서 버린 자식이니까 이거는 막 농지청 반대는 큰 문제는 없어요. 법인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종중은 된다. 법인이고 종주이고 개인이고 하여튼 막 영농에 버린 자식이니까 농지 신청서만 내면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안 써야 된다. 그럼 해주기 때문에 그죠? 농지 신청하겠다. 농지청. 좋은 겁니다. 이런 거 딱 사시면은 뭐 적당하게 반값에 사면은 뭐 집도 자식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2000년도 지었지만은 막 그래도 아주 고급 집이다 이겁니다.